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객체 타입, 참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변수 선언과 할당이라는 파트를 약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요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고 변수랑 상수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개념을 인지를 하고 객체나 배열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게 흐름상 좋을 것 같아서 요 파트를 끼워 넣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렵지 않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개념이기도 한데 제가 입문자인 시절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변수 선언과 할당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해볼 건데 미리 작성해 놓은 이 교환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름 또는 식별자를 사용해 값을 표현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 하나이다 라고 기본 타입 공부할 때 한번 같이 공부해 봤던 것 같은데요. 값에 이름을 부여하면 프로그래밍에서 그 값을 참조하고 사용할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따라서 변수라는 용어는 새로운 값을 할당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즉 값이 변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실행됨에 따라서 변수에 연결된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값의 이름을 영구에 할당할 때는 변수 대신 상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let과 const를 사용한 선언이라고 해볼게요.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변수를 선언할 땐 let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let i, let sum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언할 땐 초기값을 할당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처럼 let i, let sum 이렇게만 선언해 놓으면, 물론 틀린 방식은 아니지만 i와 sum이라는 이 변수가 어떤 값으로 초기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값인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어떤 타입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시지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할당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et x 값이 10이라고 했을 때 let y는 뒤편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를 써서 x 곱하기 x, 즉 10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할당시켜주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훗날 타입스크립트를 배울 때도 x라는 변수의 초기 타입은 넘버고 마찬가지로 y도 넘버가 되는 거죠. 자, let은 문에서 변수의 초기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값을 할당할 때까지 undefined 라는 값으로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 타입에서 두 번째 시간에 널과 undefined 시간을 가질 때 공부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를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const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const는 constant라는 이 단어의 약자인데요. 자, constant는 약간 그런 거죠. 불변적인,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이런 뜻도 있고요. 자, let과 거의 비슷하지만 선언할 때 반드시 값을 할당에 초기화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const name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벌써 빨간 줄로 지금 에러 메시지를 뱉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const 선언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상수의 값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의미는 뒤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추가적으로 상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상수를 선언할 때는 전부 대문자를 써서 변수와 구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런 거죠. 제 강의를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픈 API를 사용할 때 API 키 이런 식으로 키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상수를 선언한 적도 있었고요. 뭐 베이스 URL처럼 API 통신할 때 기초적으로 변하지 않는 URL은 이렇게 베이스 URL처럼 해서 상수로 할당해서 변하지 않는 값을 선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const 키워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위에서 제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구히 할당한다. 근데 이 개념은 조금 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변수 자체에 재할당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수를 사용했을 때의 의미를 변하지 않는 값 이렇게만 생각해 놓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const 키워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자체에 재할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가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const로 선언한 객체나 배열의 내용물, 즉 프로퍼티나 요소가 되겠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설명해드린 이 영구히 할당할 때 라는 개념만, 이 영구적인 변하지 않은 요 키워드에 포커싱을 맞춰서 상수를 이해하시면 객체나 배열의 내용도 바뀌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const 키워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자체에 재할당을 방지하는 역할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객체나 배열의 요소, 내용물은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const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더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테스트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const는 변수 재할당을 막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onst는 객체 자체나 배열을 다시 할당하는 것은 막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제가 const 유저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name은 뭐 goodin 이렇게 처음에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이메일을 뭐 goodin 뭐 gmail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객체를 하나 리터럴 방식으로 선언했죠. 그리고 const 유저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재할당을 해볼게요. 자, 유저의 네임은 테스트가 되고 이메일은 test.com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콘솔 로그 유저를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index.html 파일 가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해주고 로컬 환경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 콘솔 로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선언한 유저에 대한 정보가 첫 번째 콘솔에는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콘스턴트 변수에는 재할당이
될 수가 없다라고 타입 에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런 에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콘스트 객체의 재할당이 방지가 된 겁니다. 여기 위쪽에서는 이 객체의 구조의 콘솔이 그대로 출력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이 됐는데 아래쪽에 있는 콘솔 로그는 재할당이 방지가 된 에러 메시지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 자, 위 코드에서 유저 자체를 다른 객체로 재할당 하려고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쵸? 하지만 객체 내부의 값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객체의 프로퍼티는 변경할 수 있다. 객체의 프로퍼티 값은 변경할 수 있고, 즉 콘스트로 선언된 객체라도 그 객체 내부의 값은 수정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저네임을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라고 하고, 유저 이메일을 test.com 이렇게 해주시면, 이때 유저를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 로그 유저 찍어보고 이 부분을 일단 주석 처리를 해보면, 자, 새로 고침해보면 네임이 테스트고 이메일이 test@test.com 값이 잘 주입이 되었어요. 자, 콘스트 유저라는 초기 객체의 초기 값들이 새롭게 할당된 값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객체 자체를 재할당하는 건 아니죠. 객체 내부에 있는 프로퍼티를 재할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로 선언된 객체의 프로퍼티, 즉 요소의 값들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저라는 객체의 속성 값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 이유는 유저라는 변수는 객체의 참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수이기도 하죠. 즉 let과 const 이 두 키워드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임의의 10별자를 선언하면 메모리 주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값을 할당하면 그 메모리 주소의 값이 할당이 돼요. 그래서 그 10별자가 그 메모리 주소를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콘스트로 선언된 상수는 어떤 의미냐면 그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즉 메모리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보장을 할 뿐인 거죠. 객체 내부의 데이터 자체는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도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배열을 const 키워드로 선언하면 배열 자체를 재할당 할 수는 없지만 배열의 요소를 변경하거나 혹은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약간 테스트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const users라는 배열 안에 리터럴 방식으로 자, 킴, 리, 박 3개의 요소를 주입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users를 어떻게 최, 윤, 그리고 송 이렇게 재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users를 출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재할당이 안 돼요.
이 에러가 뜰 겁니다. 배열 자체를 재할당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유저의 푸시 메서드가 있습니다. 푸시는 밀어 넣다라는 의미죠. 저 유저스라는 배열에 이 최라는 스트링 문자열을 푸시, 즉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값이 뒤편에 이렇게 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저스의 0번째 요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0번째 인덱싱 번호를 참조를 해서 이 값을 송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이 킴이라는 이 요소 자체의 마지막 배열에서 이 부분이 송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정말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 먼저 에러가 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료 고침 해보면 마찬가지로 배열이 잘 할당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보이고요. 자,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다시 출력을 해보면 정말 이 부분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다시 로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배열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콘스트는 객체나 배열이 재할당 되는 것을 방지하지만 그 내용물, 프로퍼티나 요소, 값, 요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는 여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콘스트의 목적은 변수의 재할당을 방지하는 것 뿐이지 불변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코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이 렛과 이 콘스트의 개념을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정리가 되셔야 객체 타입을 공부하실 때도 조금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렛과 콘스트 키워드를 섞어서 해볼 거기 때문에 콘스트라는 키워드 자체가 값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뭔가 스트링 문자열 이런 타입에서는 해당이 되겠지만 객체나 배열 타입을 공부할 때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렛과 콘스트 개념을 조금 한번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